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복지관에 가면 항상 붙어 다니던 두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한 사람만 보이는 경우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싸웠던 건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홀로 남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71세의 김노인, 그리고 그가 8개월간 함께했던 한 할머니. 그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소처럼 뒷자리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사책만 보고 입모양만 그냥 뻐끔뻐끔 그냥 붕어처럼 맞추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옆자리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연분홍 가디건, 그리고 환하게 웃는 치아. 그 할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여기 앉아도 돼요?" 그 한마디에 김노인의 귀끝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늘 같은 프로그램에 함께 했습니다. 월요일은 실보체조, 화요일은 탁구교실, 그리고 수요일은 노래교실, 목요일은 바둑교실, 금요일은 웃음치료.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면 복지관 옆 작은 카페로 갔어요. 김노인은 늘 센스 있게 아메리카노, 할머니는 유자차. 그렇게 두 분이 이제 마시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차 마시면 속이 다 풀려요. 그 할머니의 그 한마디 그 말이 김노인의 귀에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김노인의 아침 풍경이 그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물만 묻히고 나가던 머리를 샴푸로 감고 말리고 빗질까지 했습니다. 옷도 회색 점퍼 대신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가디건. 멋있죠? 생각만 해도. 복지관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렇게 입고 나가니까. "야, 김노인, 너 요즘 왜 이렇게 멋부려?" 그럴 때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기분 좀 내보는 거지 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해 주시니까 멋을 내는 것이죠. 어느 날은 김노인이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까지는 잘 썼는데 그 다음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종이 3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고 할 때까지 이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편지 쓰는 건 포기하고 유자차 한 병을 사서 복지관으로 갔어요. 그날 할머니는 그걸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다 절 주시려고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그 웃음에 김노인의 하루는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내가 사준 걸 받아줬으니. 그 기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란가? 그러던 3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날이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전화도 문자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고 간신히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얘기를 오래 나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그 웃는 모습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 김노인의 마음을 태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실버 체조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복지관 뒤에 있는 벤치로 가서 앉았습니다. 봄 햇살은 마냥 따뜻했지만 김노인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서늘했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저 사실 그 순간 김노인의 손끝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어떤 말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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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 이거 남 얘기지만 저도 진짜 긴장이 됩니다. 이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는 같이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아이고, 우리 김노인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김노인의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아이고, 가슴 아파라. 이 김노인 어쩌나. 아니, 왜요? 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는데 더 이상의 말은 목이 메어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김노인이.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애를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김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내가 싫어져서가 아니고 손주 봐주느냐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아들네 집은 여기서 멀어요. 그리고 며느리 눈치도 좀 보이잖아요. 자꾸 복지관 나간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애는 안 보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집에서 사는 부모의 마음, 그 눈치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김노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가끔 복지관 근처에 올 수도 있잖아. 이야, 이젠 김노인께서 할머니에게 말도 넣으시네요. 남자답습니다. 상남자예요, 상남자. 그러면 뭐해요? 할머니가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 가슴 아픈 건 어쩌겠어요. 상남자라고 해서 이게 가슴이 아픈 게 멀쩡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연락하고 하는 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괜히 기대하게 되고 또 서운해지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우리 좋은 추억으로 남겨요. 이 대사가 뭐 20대들 하는 대사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이랑 똑같이 마음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김노인은 복지관에 나가도 커피 향이 전보다 덜 느껴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마시던 유자차를 마셔도 달콤한 맛이 입에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어요. 체조 시간에 음악이 흘러도 자꾸 그 할머니와 눈을 맞추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을 올리면서도 이건 흙이 유리하네 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계속 가라만 앉아있는 건 아니더랍니다. 한 달쯤 지나자 김노인은 바둑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그 할머니 없으니까 복지관이 왜 이렇게 심심하냐? 그 소리를 듣고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랑 같이 유자차 마시면 되겠네 앞으로. 그랬더니 김노인이 야 나는 너랑 안 사귄다. 그러면서 둘이 배꼽 잡고 한번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웃는 게 참 오래간만이었던 거예요. 김노인은 그 할머니 생각에 계속 아파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웃은 거예요. 그리고 김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분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던 건 사실이니까 뭐 그동안 행복했으면 됐지. 그걸로 됐어.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설렘을 준다는 거. 그 짧은 연애가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김노인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제 그 할머니도 없으니까 유자차 맛은 이제 내가 혼자 즐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유자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그날따라 유자향이 이상하게도 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그 할머니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뭐 70살이 됐든 똑같이 설레는 겁니다. 그리고 이별의 아픔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똑같이 가슴 아프고 설레고 그래요. 하지만 그 설렘이 있었기에 김노인은 여전히 복지관에 나갑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오늘도 열심히 복지관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지관이나 동네에서 이런 두 분을 만나게 되면 한번 씩 하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런 두 분의 그 예쁜 만남이 어땠는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